12주의 영화는 민스미트 작전입니다. 이거 들어보셨나요? 민스미트 작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네, 무슨 뭔 작전이길래? 저는 처음에 이게 예고편을 봤을 때 어떤 이제 그 주요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또 다른 베일이 쌓여진 또 다른 작전이라고 그걸만 이제 좀 이제 흡수를 했고, 그래서 이게 그 2차 세계 대전인 건 알겠고, 그래서 노르망디 작전에 선행되는 그런 작전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노르망디 작전이 아니라 시칠리아 상륙 작전이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기 전에는 처음 들었고, 일단은 배우진이 너무 짱짱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제작진도 1917이라고 하니까. 근데 보통 그런 게 있어요. 그 예고편 같은 거 볼 때 그 어떤 제작진은 거의 믿지 않는다라는. 그쵸. 그거는 좀 믿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가지고 봤는데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재밌게 보셨으니까 줄거리를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줄거리부터. 제 2차 세계대전. 연합군과 추축군은 전쟁의 승리로 이끌 교두보가 바로 이제 시칠리아였어요. 그래서 시칠리아를 두고 팽팽한 대립을 펼치는데요. 하지만 이제 추축군 독일의 위세가 이제 상당했고, 시칠리아에는 이미 추축군 병력이 약 23만 명 정도 이제 주둔했던 엄청나게 이제 병력이 몰려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연합군은 이제 해군 정보 장교인 이웬 몬테규와 찰스 첨리를 주축으로 이제 전쟁의 승기를 잡을 작전을 계획하는데 그 작전이 이제 민스미트 작전인 거죠. 네, 굉장히 중요했던 작전이었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사전 정보를 미리 찾아보는 편이기에 제가 녹음하기 전에 한 가지 이슈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뭐죠? 뭔가 대단한 이슈인가요? 대단한 이슈였습니다. 뭐지? 배급사를 봤거든요. 왜요? 판신한가요? 아닙니다. 배급사가 이제 JNC 미디어 그룹. 많이 듣지 않았나요? 네. 베니싱. 베니싱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를 배급했던 JNC 미디어 그룹 조이엔 시네마가 수입을 했길래 이번에는 그러니까 올해 계속 작품 선정이 안 좋았다 보니까 민스미트 작전도 물론 좋은 작품일 거란 기대는 했지만 조금 기대치에 못 머무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깔끔했다. 그러네요. 뭐 터진 날도 있어야지 안 좋은 날도 있어요. 굉장히 깔끔한 영화를 수입해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동 배급으로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있었고요. 뭐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저도 일단은 예고편을 보고 그러면서 아마 이미테이션 게임 류의 전쟁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전쟁보다는 전쟁에 사용될 작전을 짜는 거지만 그 윌리엄 마틴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생명을 얻는 그 과정이 저는 되게 재밌었다.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재밌어서 되게 인상 깊게 봤었고, 그리고 또 되게 유명한 분이 한 분 나오죠, 실존 인물. 그렇죠. 이안 플레밍. 바로 까시는군요. 네, 007 작가예요. 그렇죠. 007 작가인데 정말 그 007의 모태가 되는 요소들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뭐 그쵸. M도 나오고 Q도 나오고 MI6, MI5도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첩보 영화의 모태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와서 또 재밌게 봤다. 이안 플레밍 어디서 나오죠? 그 자니 플린이 연기했잖아요. 그 약간 계속 글 쓰던 분, 계속 글에 앉아 계셨던 분.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분이었어요. 그왜 M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원래는 그 사람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왜 M이라고 불러요? 이 대사가 그래서 나왔구나. 저는 뒤늦게 파악했네요. 되게 재밌어.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안 플레밍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이제 소설을 쓰듯이 나레이션은 그 사람의 시점에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독특하고 뭔가 이게 그냥 단순한 그런 전쟁에 있어서 스파이 영화를 넘어서 조금 더 문학적으로 보이는 듯한 그런 효과도 받아가지고 되게 저렇게 한 선택을 되게 잘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았고 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존의 스파이 영화들이랑 좀 달랐던 부분은 그 이제
죽은 그 시체의 생명을 좀 불어넣는 그런 과정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나왔죠 그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냥 그게 하나의 장치라고, 그러니까 기존 스파이 영화에서는 그냥 그게 장치고 그냥 하나의 장치죠. 그리고 그냥 생명을 부과하기보다는 정말 그냥 어떤 효과를 위해서, 기만수를 위해서 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은, 만약에 다른 영화였다면 그렇게 연출했을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실제로 그 인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은 시체 불황자잖아요. 불황자에 대해서도 조명을 꽤 해요. 그렇죠. 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특이했어요. 마지막에서도 맞아요. 이제 영국에서 그런 헌장을 했다. 그래서 윌리엄 마틴으로 복무를 했던 길버튼이었나, 기억이 정 안 나네요. 그 윌터르였나, 기억이 안 나요. 누구 말하는 거죠? 그 불황자 그 시체. 글래스도였나. 그 시체 이름이요. 네, 시체 이름이. 시체 이름 여기 지금 적혀 있는데 못 찾겠습니다. 네, 일단 얘기하시죠. 네, 그에도 이제 감사를 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사실 되게 큰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쵸? 실제로 복무를 하진 않았지만 시체에 감으로써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 부분도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었던 중요했던 부분들을 잘 부각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찾았습니다. 글랜더입니다. 글랜더. 네네네. 글랜더라는 실존 그 인물이었고요. 그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뜯어보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원래 그 연합국의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제가 좀 세계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싹 한번 또 봤거든. 그래서 연합국의 의도는 독일군을 상대하는 소련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었어요 원래. 그렇죠. 소련은 동부전선이잖아요. 그렇죠. 동부전선에 워낙 독일군이 너무 큰 힘을 발휘하다 보니까 제2의 전선을 하나를 만들려고 했던 게 이제 시칠리아 부근에 이제 그 작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시칠리아라는 곳은 이탈리아 남부의 섬이죠. 사실 연결돼 있지는 않아요. 너무 가까이 밀접해 있지만 섬이라고 보고. 실제로 이 작전을 오퍼레이션 민스미트라고 하죠. 오퍼레이션 민스미트, 즉 다진고기 작전. 한번 설명하고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요. 이 민스미트라는 요리에 대해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그렇죠. 맞아. 고기 막 있고 막 그거 막. 실제로 고기가 아니에요. 심지어. 고기 아닌가요? 야채나 뭐 이런 거를 다져가지고 고기처럼 보이게 만든. 진짜. 그래서 민스미트. 그래? 심지어 고기조차도 아닌 거야. 그럼 뭐가 들어가나요? 버섯 같은 거? 뭐 그런 거, 뭐 야채나 이런 거를 다져서. 그래? 그래서 민스미트라는 이름이. 저도 그냥 뭐 떡밥이나 미끼에 쓰는 떡밥이나 이런 거 정도인 줄 알았는데 아예 고기가 아닌 무언가더라고요. 난 고기가 들어가는 줄 알았어. 그날 찾아봤는데 고기가 들어간다는 걸 봤는데. 진짜로? 그래서 원래 이게 이름이 한번 바뀌잖아요, 중간 극 중에서. 트로이 목마 작전이라고 이러다가 너무 뻔하니까 그 애기도 알겠다 그래가지고 민스미트를 바꿨는데 조금 고차원적이네. 괜찮네. 맛있을까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영국 음식. 영국 음식에서도 맛있는 거 있어요. 피쉬앤칩스. 그 양이 적어서 그렇지. 뭐 어쨌든. 그래서 작전 자체는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죽은 사람 시체를 이용해서 이제 1급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위장하는 방식의 작전을 펼쳤고요. 사실은 그 작전이 스페인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쵸. 굉장히 웃기죠. 스페인 뜬금없는 곳이죠. 그렇죠. 사실 스페인이 중립국이에요. 이었죠. 정확히 말하면 이었죠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 그 당시에는 중립국이었고 실제로 그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내전을 좀 겪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된 상태였어요. 회복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렇게 보는 게 맞고 지금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도 중립국이라고 보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나니까 영화가 조금 더 이해되기 쉽더라고요. 저는. 네, 됐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보고 갔거든요. 근데 그래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모르고 가는 관객들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건 되게 잘한 연출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복잡한 구성이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나와요.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잘 연출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스파이 영화인데도 인물을 많이 부각한 느낌이 들었고,
그 궁금한 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거. 그러면 일단은 네. 넘어가시죠. 아 궁금한 걸 물어본다고요? 네. 제가 이해 안 됐던 부분이 그렇죠. 그거는 논의해봐 좋고, 뭐 그렇고요. 뭐 영화는 시작할 때 서로 인트로가 나오는데 나레이션이 깔리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전쟁 영화이긴 하지만 그 다른 전쟁의 이면에는 기만도 있고 유혹도 있고 불신도 있는. 그렇죠. 약간 까놓고 말해서 대놓고 첩보 영화 하나 보여주겠다. 라는 식의 정보 영화 하나 보여주겠다라고 싶었고요. 워낙 그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제작진이 1917하고 이미테이션 게임에 참여했던 제작진이었기 때문에 그 점도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느낌이 비슷한 부분이 있었죠. 특히 이미테이션 게임이었죠. 그렇죠. 네네. 그냥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영화적으로 또 계속 들어가 보자면 그 주인공인 몬테규의 아내와 그쵸. 아이들이 이동하는 이유가 사실은 히틀러 때문이었다는 거죠. 영화에도 나오지만 유대인 출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여나 영국에 상륙하면은 이제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피신시킨 거죠. 그 당시에는 진짜 유대인 피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런 이제 그런 안 좋은 그 일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몬테규라는 인물은 조국을 지켜서이기도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돌려오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점이랑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인물이 한 명 나오잖아요. 반대되는 인물?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데 대척점이라기보다는 같이 일한 찰스인가요? 찰스 첨리. 찰스 첨리가 이제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지만 또 같이 또 일을 하는데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첨리라는 인물은 조금 철두철미하고 또 약간 온정이 어떻게 보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약간 사람 다루는데 서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여자한테 접근하는 방식도 좀 그렇고. 근데 조금 이제 그 반대 찰스 첨리죠. 몬테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변 사람들을 믿는 듯한 성격. 그래서 이제 좀 여자가 나오죠. 진이라는 여자가 그 사람한테도 좀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 좀 인간적으로 호감을 느껴서 같이 뭐 이제 썸 타고 사랑 고백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것들이 약간 첨리 입장에서는 그 스파이라는 이미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갈등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것도 뭔가 그냥 넣은 요소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되는 그런 그림이었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끌고 가는 느낌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몬테규라는 인물의 동생도 등장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약간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 그쪽에 막 인물이지 않냐, 그런 쪽 가깝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소비에트 연합은 연합군 쪽에 속해 있었던. 그렇죠. 근데 언제 또 돌아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또 그런 데도 흥미로웠고 그 몬테규 동생을 보면 또 저는 역시 이 배우구나 싶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저기 셜록? 네, 마이크로 홈즈죠. 마이크로 홈즈 맞아요. 네, 셜록 홈즈 그 사람이더라고. 맞구나. 얼굴 읽는 마크 게이티스. 마이크로소프트 맞지 않아요 이름은? 소프트는 아닐 거. 마이크로푸스트였나? 마이크로 홈즈 아니야? 홈즈? 마이크로는 아니야. 마이크로 그래? 뭐가 길었던 거. 일단 홈즈 형이잖아. 그건 맞아. 그건 된 거지. 마이크로프트? 마이크로프트였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 때 아닌 마이크로소프트 논쟁. 뭐 그래. 하여튼 뭐 홈즈 형, 그러니까, 홈즈 형이 이렇게 또 나오니까 또 이렇게 또 반가운 배우가 나와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순간이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아니야. 그 다음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게 뭐 아까도 말했지만 트로이의 목마에 대입했다는 점이 저는 좀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또 그리스 로마 신화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게 되게 많네요. 되게 지식이 넓고 얕고 그렇죠. 넓으면서 얕습니다. 좋은 거예요. 뭘 건가요? 말해도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럼요. 항상 이렇게 침 한번 바르듯이 그렇게 보는데 트로이의 목마도 어떻게 보면 배후 침입이잖아요. 그 안에 목마 안에서 숨어서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작전이 트로이 목마인데 그 점에서 좀 비교했다는 적도 재밌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약간 기억에 남는 작전은 뭘까?
그 인천 산림작전에서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났었는데 그 영화도 그 인천 산림작전도 사실 그것도 위장 작전을 다룬 거잖아요. 근데 좀 안 좋은 평을 많이 들었는데 혹평이었죠. 혹평이죠. 그래서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한국 전쟁에서도. 그것도 리암 니슨 쓴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혹평을 받았잖아. 참 아쉬웠다. 뭐 그렇고요. 저는 그게 되게 저도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독특했었던 점은 그 인물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인공 콜린 퍼스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 이완 몬테규. 그러니까, 태규 형. 약간 한국 이름 같아요. 몬테규가 이제 소비에트의 첩자로 의심되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또 초반에 그 여자 진이 있잖아요. 진이 이제 팀에 합류하게 됐는데 합류하는 과정에서 약간 왜 저렇게 약간 조금 그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그 생각도 들었고 약간 연출이 좀 그랬어요. 그 약간 저는 부금이 좀 그랬다고 생각해요. 부금이 이제 합류를 제안하는 장면에서 약간 조금 쎄한 부금도 있었고, 그래서 한 인물들을 좀 의심하게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극중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스파이가 되게 많은 시대였다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인물한테 감시를 붙이고 또 계속 의심하고 또 실제로 2중 스파이, 3중 스파이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어느 누구든 의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그것도 쫄깃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몬테규하고 진의 관계도 저는 되게 그 조절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맞아요. 몬테규가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를 않는 편인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특히 그 눈썹의 경우가 특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져갔을 때 가져갔을 때 정말로 일을 위해서 가져간 건지 아니면 감정이 있어서 가져간 건지 그게 애매모호하게 그 애매모호함을 유지를 잘하는 편이죠. 맞아요. 그 몬테규가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는 살짝 그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스파이 안에도 살짝 생각이 났었거든요. 스파이 안에도 치밀하죠.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일을 위한 건지 사랑을 위한 건지 모르겠는 그런 이용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협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주목할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고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 보면 또 짚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근데 사실 좀 관객들의 좀 반응을 보면 조금 지루했다라고 그래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전혀 전쟁 영화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일단 많고 1917 제작진이라고 보고 들어간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제 사견이긴 한데 혹시 말씀 다 하신 건가요? 네네네. 이 황석희 번역가님, 저는 이 작가님이 하신 번역을 볼 때마다 드는 거는 내가 자막을 보고 있다, 영화가 아니라 항상 그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번역가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열심히 번역을 하셔가지고 눈에 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세세하게 읽게 된다는 거죠, 자막을. 그래요? 그게 저는 저는 조금 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렇군요. 저는 그거를 인지를 못했어요. 황석희 번역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막 이제 눈에 띄진 않았고, 저는 그 약간 그 몰입이 되게 잘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스토리가 되게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 장면 전환도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인물 간의 감정씬도 그렇게 길지 않게 깔끔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템포가 다운되는 게 없이 되게 잘 진행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렇게 느꼈어요. 약간 워낙 좀 정보가 계속 쏟아지고 그건 맞아요. 세세한 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를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계속 그냥 주절주절 약간 이런 느낌도 대사가 굉장히 많죠. 초중반부까지는 주절주절이라고 들었는데 맞아. 본격적인 이제 작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아주 말끔하게 잘 나타났던 그런 느낌 영화가 아니었나.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관크가 터졌어요. 저는. 그래요? 뭐가 있었죠? 까톡이 5분마다 한 번씩 울리는 거야. 진짜로?
그건 아니지.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영화관이 잘 되는 건 좋습니다. 음. 관객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데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 매너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영화를 함께하는 관객분들도 함께 사랑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꼭 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닥터 스트레인지 2 볼 때 그 어떤 앞쪽에서 아이가 이제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몰라가지고 핸드폰 게임을 하더라고요. 5분 정도 네. 중요한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옆에 부모님이 계셨는데 제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신경을 더 써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최근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게 눈에 띄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가 최근에 좀 핸드폰을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난 그건 괜찮아. 내 눈을 가린대잖아 이렇게. 그렇죠. 시야를 좁힘되는 건데 이게 근데 소리가 나는 거는 그거는 맞아요. 소리는 어렵다. 못 볼 수도 있어. 물 껐다 키는 건 못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각도에 따라서. 근데 소리는 다 들리잖아. 소리는 그러니까 조금만 다른 관객분들도 같이 배려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또 들게 되네요. 요즘은 그거 안 하나요? 그 시작 전에 뭐 핸드폰은 무 당연히 이런 하지. 거 하나요? 다 하죠. 당연히 그 하는데. 광고로도 다 나오죠. 근데 그래도 광고는 광고일 뿐 하면서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네. 가뜩이나 이 민스미트 작전이 좀 조용한 분위기로 진행이 그렇죠. 되기 조용하죠. 때문에 네. 카톡은 치명적이었겠다.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거가 나와요. 손정등을 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소등을 시키잖아요. 폭격을 안 맞으려고. 그게 또 이제 전쟁 시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 나오길래 한 번쯤은 침공이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폭격이 있을 줄 알아서 실제로 영국에 폭격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한 관객들 입장에서는 되게 뭐야 이렇게 끝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전쟁은 언제 나와? 하다 끝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정체성은 애초에 스파이몰 이미테이션 게임 같은 스파이몰이라는 걸 알고 갔으면 조금 실망감이 덜 하지 않았을까. 그거 치고는 그걸 감안했을 때 스파이 영화라고 쳤을 때는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 만든 영화죠. 네, 잘 만들어. 그래서 뭐 다시 또 왔다 갔다 하지만 또 영화 얘기 또 들어가면 그 어쨌든 윌리엄이라고 팸이라는 가상인물을 설정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윌리엄이 이제 그 콜린 퍼스 몬테규가 되는 거고 이제 팸이 이제 지인이 되는 건데 이입을 해버립니다. 둘이 입이 이것도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저는 조금만 더 깊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딴소리가 될 수 있죠. 이거 로맨스 물로 빠져버리면 안 되는데 저는 그 완급 조절 되게 잘했어요. 완급 조절을 굉장히 잘했다. 되게 잘한 편이죠. 딱 그 정도에서 딱 그 반지 딱 주는 것까지 그 반지를 딱 주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 클레임은 들었지만 딱 그 정도까지만 하면 딱 잘했고 마지막에 또 인사를 나누잖아요 둘이. 뭐 진짜 좋아했다 하고 이제 나 보내달라 지는. 그래서 그랬던 점이 스파이 장르물에서 그냥 많이 깊지 않게 어느 정도 그냥 얇게 잼 바르는 듯이 약간 그렇죠. 네. 저는 이 부분도 연출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만약에 몬테규가 그 이중 첩자일 가능성을 연출을 안 했다고 하면은 그런 로맨스 장면이 되게 조금 뜬금없고 불필요하다고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로맨스 장면을 보여주고 진한테 계속 정보나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거를 그 반대편인 이름이 또 기억 안 나네. 반대편이요? 누구? 첨리가 요즘 바쁘시나 보네. 기억이 안 나. 방금 봤는데 첨리가 그걸 또 의심하는 장면. 계속 찰리 첨리인가? 그래서 찰스 첨리. 제가 안 그랬어요. 네. 찰스. 왜 그랬어요? 영화 얘기하죠. 네, 찰스 첨리가 그걸 또 의심하는 장면이 있으니까 그 행동도 로맨스 같아 보이는 행동도 반지 보여주고 하는 거 사실 기밀 노출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진짜 소비에트 첩자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게 있었으니까 그게 잘 섞어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첨리도 살짝 불안한 부분이 있었죠. 그치, 불안하지. 얘가 언젠가 몬테규를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감정적으로 그냥 때릴까 진에 대한 감정적으로라도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삼각관계가 나오죠. 네. 그런 부분에서 그 첨리가 그 윌리엄을 그 바다에 떠나 보내려 갈 때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같이 가는 것도 혼자만 가잖아요. 맞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저는 믿을 수 없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믿을 수 없다. 네, 믿을 수 없어서 그러니까 나머지 인물들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끝까지 의심해서 같이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장치를 심어놨을 수도 있잖아. 이 작전이 성공하지 못하게 왜냐면 소비에트 첩자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관계자들을 끝까지 그러니까 작전이 시행되는 것까지 끝까지 보려고 가는 거가 아닐까. 그리고 그 과정은 당연히 협의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몬테규가 화를 낸 거고 협의가 안 됐으니까. 근데 몬테규 없이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첨리는 몬테규를 의심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장면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 몬테규가 왜 화를 냈는지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 그게 그러니까 본인을 의심하고 있다는 생각 그런 아닐까요? 네, 거- 왜냐하면 그 전에도 바로 직전에 작전이 그 차로 옮기기 전에도 진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진을 이제 떠나보내기 그쵸. 했잖아요. 그런 것도 거기서부터 파악을 한 거죠. 저기를 파악을 했으니까 그 첨리에. 그래서 첨리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나를 의심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실제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행동을 보고서 나를 지금 의심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어쨌든 뭐 돌고 도는 거죠. 그쵸. 약간 저는 이렇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찰스가 결국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윌리엄이라는 이제 그 찰스는 윌리엄에게 삶을 끝까지 주는 사람, 제공을 했던 사람이 이제 찰스인 거고, 또 그에 반해 윌리엄이 그 삶을 준 사람은 진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윌리엄이라는 가상 인물이 진이라는 사람한테 그 따뜻한 삶을 주면서 이제 진도 이렇게 그 감정을 얻게 되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진은 찰스에게 또 그런 감정을 주면서 계속 이게 도는 약간 아 그러니까 동일시한다는 말씀. 그렇죠. 약간 동일시하게 그 삶을 따라가는 감정을 따라가는 게 계속 도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삼각관계를 그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삼각관계인데 그거를 이제 그 콜린 퍼스가 연기한 몬테규가 아니라 윌리엄이라는 그냥 가상 인물을 대입하면은? 통해서 대입을 해서 움직였다.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약간 그렇게 봐서 저는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영화적으로 또 계속 들어가 보면 사실 아까 말했던 뭐 글렌더라는 인물, 그러니까 그렇죠. 노숙자의 실명 그렇죠. 네. 본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확한 저도 네이밍은 기억 안 나지만 글렌더라고 기억나는데 그 실제로 누나가 찾아오죠. 그렇죠. 네, 그것도 네, 근데 그 심장이 장면도 한번 좀 쫄렸습니다. 짚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와 하긴 나였어도 조금 뒤집어 엎죠. 진짜. 예.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이 작전은 국비의 사건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국가 비밀에 가까운 사건인데 진짜 신중에 신중을 가하는데 갑자기 그 누구 불황자의 하나가 부모가 들어왔지. 들어왔다고. 아, 누나가 들어왔다고. 대참사지. 나였으면 경찰 신고하지 않았을까? 아 그렇죠. 신고할 수 있죠. 할 수 충분히. 있지. 근데 그 점을 어떻게 또 잘 넘어갔던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운이 좋았던 그런 작전이었고, 그 직전에 바로 처칠한테 작전 승인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점에 있어서도 사실은 결말 스포이긴 하지만 작전이 들통이 나잖아요. 나지 이제 실패한 작전이지 사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작전이죠. 결과론적으로는 성공한 건데 그 플랜대로 안 갔죠. 그렇죠. 네. 그냥 운이 너무 좋았고. 그치 운이 좋았지. 사실 저는 이것도 약간 좀 세계사진 관점으로 보면 그 히틀러 밑에 그 폰넬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네, 그렇죠. 그 인물이 아마 저는 일부러 조금 하지 않았을까? 거기서도 그쵸. 영화에서도 그런 그렇게도 식으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그건 아니지만 음. 100% 사실이다라고 증거품이 나온 게 없지만 폰넬의 작품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스미트 작전은?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하죠. 네. 네. 그 사람이 없었다면은 절대로 절대로 진행될 성공할 수 수가 없는 없는 작전이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스토리를 구성한 것도 좋았던 게 이게 그냥 완벽하게 그 먼치킨이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 난관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이제 스파이 작전이 엄청나게 치밀한 걸 그동안 쭉 보여줬어. 그리고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 얘는 성공할 열심히,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작전은 사실 굉장히 운적인 요소로 결정된다. 성공과 실패는 그런 것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상치 못한 요소에 의해서 그 몇십 명의 생명들이 희생될 수도 있고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거만하는 의사가 하필 또 대학 백사체 마드리드 대학에서 왔대. 백사체 전문 터졌어. 마드리드 대학 그게 대학 진짜 때 빵 익사 터졌어. 전문을 해. 익사 그게 전문을 엄청 해서. 났고 네. 저는 그 폰레르 폰 뭐죠? 그분 이름이 오늘 이름 많이 까먹네요. 아니 어려워. 너무 사람이 많이 많아. 사람이 많습니다. 폰 어쨌든 그분 네. 그 착한 독일인이라고 아, 일단 얘기를 예, 할게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나치 안에서도 반 히틀러 세력이죠. 폰레네. 폰레네. 아. 예, 그런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탐 크루즈 주연의 영화 작전명 발키리에서도 발키리에서도 나왔었던 그런 거. 역이 있었죠. 그것도 실제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내부에도 적들이 있었다. 히틀러 내부에도 적들이 있었다. 그 장면에서 좀 저는 진짜 놀랐었던 진에게 이제 독일 스파이가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도 깜짝 놀랄 만한. 그게 종업원이죠. 종업원으로 나온 그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예. 공작원이었던 거죠. 예, 그것도 보면서 죽을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예, 그러게.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진짜 그냥 메시지를 던지고 가는데 이거를 그 이제 민스미트 작전을 진행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진짜 긴가민가 한 거죠. 그게 이제 그 나도 착한 독일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갔는데 이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뭐 사실 역사가 스포긴 하지만 그쵸. 역사가 스포긴 하지만 그 역사가 스포여서 그렇게 좀 더 극적으로 연출하기가 그런 부분이 잘 했던 거죠. 예, 그런 장치들을 넣은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딱 과하지도 않았고 감하지도 적당했어. 않았고 깔끔하게 그냥 빼낸 그런 느낌의 딱 그 영화였어요. 그래서 뭐 약간 인물들 간의 대립도 있었고요. 특히 약간 후반부 가면서 있었죠. 많이 그 구조가 주연 좋죠. 두 명이서 이제 네 스파이 아니냐 마냐 뭐 누구 사랑하냐 마냐 그 점에 있어서는 아주 연기적인 면에서도 정말 탄탄하게 부딪혔던 그 점이었고요. 첨리 배우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름 못 찾아봤는데 저 이분이 그 매튜 맥퍼딘이라는 배우입니다. 콜린 퍼스랑 이제 상대역인데 굉장히 대배우인데 콜린 퍼스가 그 분위기가 딸리지 않고 되게 잘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 딱 바로 또 이분 따라쳤거든요. 저는 어디서 나왔죠? 그 옛날에 키라 나이틀리가 연기했던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 보셨군요, 두 분. 저는 봤는데. 보셨나요? 네, 거기서 봤는데. 나와요? 거기 이제 다하시 역할로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몰랐네. 다하시로 나왔던 매튜 맥퍼딘이고 이제 한 가지 또 웃긴 게 하나 있다면 그 사실 콜린 퍼스도 다하시 연기를 했었어요. 그래요? 그렇죠. 네, 1995년 BBC 드라마 오만과 편견에서 다하시 역할을 했었기 진짜로? 때문에 그렇다고 알려져 인연이 있네. 그렇죠. 둘 다 다하시 역할 연기했던 두 사람이 이제 나와서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점도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 중 하나였고요. 뭐 다시 뭐 이웬과 찰스의 갈등으로 들어가 보자면 찰스 입장에서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정말 이웬하고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사람인 거죠. 이웬은 이제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해외로 보냈던 상황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여자를 또 만난 거고, 근데 찰스라는 사람은 이미 전쟁에서 자기 동생을 이미 떠나 보낸 상황에서도 이제 또 이제 자기가 관심 갖던 여자마저도 이제 또 이웬하고 좀 연결된 것 같으니까 그 인물이 둘이 이제 부딪히는 과정조차도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정말 뭐 잘 짜여진 들어갔겠죠 일부가. 네. 그래서 잘 짜여진 정말 아주 좋은 연기였지 않았나. 그러게요. 이게 처음에 만약에 그 오늘 쉽지 않군요. 폴레네? 몽타뉴? 몬테규. 몬테규. 그냥 콜린 퍼스라고 하세요. 콜린 퍼스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콜린 퍼스가 녹화한 지 몇 분이 되는데. 콜린 퍼스가 그 아내랑 그 자식들을 떠나 보내가지고 그거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뭐 의무감이나 이제 뭐 국가에 대한 책임감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한다는 그 목적이 오염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첨리 입장에서는 그 진한테 접근하는 모습 보고 저 사람 책임감을 너무 이제 더 진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가족들 너무 등한시하면서 이 작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첨리 입장에서 더 그렇게 좀 강하게 몰아붙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렇게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조금 더 화제성을 좀 띄자면 그 진을 연기한 켈리 맥도널드 약간 좀 이엘 배우 닮지 않았나요? 나만 그런가? 이엘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약간 조금 마스크가 좀 특이하지 않아요? 특이하긴 나는 했어요. 되게 좀 특이하게 보이게. 봤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엘 배우 닮았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또 워낙 또 그 게이 얘기가 조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 중간에 그 한 번 스페인 한 번 나오지 않아요? 그 예, 그거 말고 또 한 번 있었나? 나오나 한 번? 네. 예. 아 왜냐면 내가 그 아까 말했던 그 홈즈 형 있잖아. 그 마크 분도 실제로 그- 게이 배우로 알고 있고. 아, 그래? 그렇구나. 스페인 그 스파이. 첩자 스파이도 그것도 좀 뜬금없긴 했어. 그것도 좀 뜬금없었잖아. 그래서 약간 접근 좀, 중. 그거기도 하고 거긴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왜 부담스럽지 싶었는데 그냥 손은 내떠서 뭐하게 이러더라고. 그치. 그리고 그 이게 어쨌든 남자 둘이 주연이잖아요. 그렇죠. 그 최근에 또 콜린 퍼스가 연기했던 슈퍼노바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작품도 이제 남자 둘이 그 동성애자 역이었거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스탠리 투치랑 같이 한 건데 그래서 뭔가 나는 조금 동성애자 그런 느낌이 좀 강했나 봐. 그런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 브로맨스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 그런 게 또 강했던 난 그렇게 보였고요. 저는 전쟁 영화니까 막판에 전쟁 씬을 좀 기대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죠. 왜냐면 하나 정도는 좀 터졌으면 어땠을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기 시칠리아에 들어갔을 때 그때만이라도. 근데 뭐 그건 딱히 안 나오지 없지. 않나요? 그렇죠. 조금 나오지. 뭐 길어봐야 2분. 그래봐야 그렇게 크게 터트린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이제 다 끝나는데 막판 샷이 되게 웃깁니다. 그냥 계단에 둘이 앉아 있더라고. 나는 국밥 먹으러 가는 줄 알았어. 딱 그 느낌과 그 습도와 그 날씨 아니에요? 빛깔이? 뭔가 과제 한창 끝나고 네, 국밥집 새벽 바이브. 밤샘 과제 6시 딱 딱 푸르른 새벽의 바이브. 그러니까 전쟁은 정말 성공적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둘은 구원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다 이제 끝나는데 그냥 계단에 앉아 있는 아저씨 둘인 거야. 막상 다 끝나니까. 그 점이 이제 되게 웃기다. 근데 또 하는 내용은 진짜 이제 둘이 여태까지 뭐 싸웠던 그런 감정들까지 다 얘기하고 동생 치신 찾았다는 찰스 얘기도 듣고 한다는 점이 어쨌든 작전도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인물들의 서사까지도 정말 잘 깔끔하게 담아냈지 않았나 그렇게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마지막에 또 뭐 항상 실화 영화의 좀 대부분은 그쵸.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 또 깔잖아요. 실제 그 사진들하고 그거 보면서 나는 그거 보면서 솔직히 빡 오더라고요. 네, 정말 좀 크게 오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내한테 네네. 콜린 퍼스가 아내한테 편지를 쓰려고 쓰다가 하는데 말다가 쓰다가 말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왜 그렇게 잘 못 쓰게 된 건지. 그게 저는 그거를 그 GV를 봤건 언택트 톡을 한번 털어주시죠. 네. 정론가님하고 이거를 했었는데 언택트 그거를 봤었는데 이분은 그거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일단은 미국으로 떠난 게 표면적으로 이것 굉장히 계속 그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표면적인 이유와 숨겨진 이유 이렇게 계속 나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민스미트 작전이라는 그 제목과 연결지어가지고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니까 미국에 가서 피하는 게 낫다 하지만 비난이다. 속으로는 이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불안정하고 거의 파탄의 지경에 났다. 그렇다 보니까 좀 떨어져 있자라는 이런 마인드에서 가게 된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받긴 했어요. 두 명의 관계에서 마지막에 떠날 때도 뭔가 정말 결혼 관계가 좋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아쉬운 상황 속에서 인사라도 했겠죠. 근데 그렇죠. 그 뭐야 같이 사는 가정부인가요? 그분한테만 그 편지를 쓰겠다고 하고 편지를 안 쓰겠다고 하고 그 인사도 안 하고 가요. 보면은 그쵸. 그 가정부랑만 인사하고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쓱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관계가 좋진 않구나. 저는 근데 초반에는 그냥 삐졌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편지 그 부분에서는 관계가 좀 많이 안 좋구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콜린 퍼스가 편지를 쓰려 보내다가 안 쓰는 거는 아무래도 진이랑의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진이랑 이제 좀 잘 되고 있으니까 이게 쓰기도 애매하고 약간 그런 거 아닐까? 그거보다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는 GV에서 나왔던 부분은 아니고 제가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든 생각인데 그 팸의 편지를 에스터가 계속 쓰잖아요. 그렇죠. 그 몇 번에 이거를 초고를 거쳐가지고 결국 완성된 이게 팸의 편지가 있었는데 사실 이 팸의 편지가
몬테규 아내가 쓴 편지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아, 또 그런 접근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저는 그 헤스터의 입장에서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왜냐면 헤스터도 아내 남편이 죽었잖아요. 사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모두한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그럴 수 있겠네. 결국엔 모두한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가족들을 보더라고요. 잃거나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던 사람들이니까 다. 그렇죠. 그렇게 연결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어쩌면 아내의 편지에 그 내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런 식의 접근도 굉장히 네. 신박했던 접근인 것 같네요. 그래서 네. 이 이동진 평론가님은 네 가지로 분석을 하시는데 일단은 그 첫 번째가 그 중에서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몬테규의 갱생 성장 과정으로 보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성장을?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렇지. 너무 결혼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됐는데 지인을 만나면서 그 다시 또 감정이 회복이 되고 됐다. 이러면서 이제 진한테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아내한테로 돌아오는 그 과정. 저 마지막 결말에서도 다시 재회해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영화의 마지막은 결국 수많은 민스미트 작전에 같이 참여했었던 수많은 인물들이 다 같이 정리되면서 그렇게 인물들의 서사까지 잘 잡아냈던 작품이 민스미트 작전이었던 것 같고요. 스트리밍이 넷플릭스다 보니까 끝나면 넷플릭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 영화를 찾아봐 주시면 정말 역사적인 공부와 함께 다양한 인물들의 감정까지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넷플릭스 배급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미국은 넷플릭스 배급인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저기 아직 잘 배급사가 모르는군요. 따온 거죠. 네네. 그럼 평점하고 한 줄 평 시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점은 7점이고요. 한 줄 평은 전개는 스무스, 퍼스는 스위트로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하고요. 네. 하시죠. 네. 네, 저는 네. 먼저 말할까요? 네, 저는 8점이고요. 높게 주네요. 8이라고 하니까 되게 높게 느껴지긴 하는데 일단은 네. 스토리는 이렇게 완성된다로 하겠습니다. 스토리는 이렇게 완성된다. 여러 의미가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네요. 네. 가시죠. 저는 평점은 8점이고요. 다 높게 재밌게 주시네요. 봤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제일 재밌게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인간에 집중한 깔끔한 스파이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에 집중한 깔끔한 스파이 영화. 오늘 다 그래도 굉장히 좋은 작품을 봐서 그런지 다들 약간 만족감에 그런 할 얘기도 많았고, 할 얘기도 많았고요. 네, 이렇게 영일이들 33회차 민스미트 작전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